자, 봄이 왔고요. 어제 모의고사를 받고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서울시 모의고사니까 평가원이 낸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능의 기본적인 출제 경향성 이런 거를 반영했던 뭐했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평가원의 기조가 아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우선은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하자. 이게 저의 포인트입니다. 자, 15강이고요. 우선 15강엔 게이트웨이가 들어가는 걸로는 알고는 있지만 우선은 빼겠습니다. 이 게이트웨이는 몰아가지고 한 번에 제가 다시 다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5강 같은 경우는 15강의 1번부터 우선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이라는 것에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감정의 사용입니다. 감정의 사용.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운동을 할 때 운동 시 감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보통은 앞에 있는 두 문장이 주제문과 관련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죠. 이거 당연히 누가 이용하겠어? 운동을 가르치는 운동의 티칭.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할 거다. 이 얘기를 하죠. 자, 오랫동안 설립이 되어 오는, 계속 설립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주어고요. 얘가 진주어겠죠? 운동에 대한 즐거움은 be associated with,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증가되어지는 운동의 말하자면 고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부착? 애정? 이런 걸 것 같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건 내가 몰입해야겠다. 이걸 계속 해야겠다. 끈기.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즐겁게 하잖아요. 운동의 즐거움. 즐거움이 있으면 당연히 이 운동을 지속하려고 하는 마음이 증가를 할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거를 고수하겠다, 운동을 계속하겠다라는 것이 증가를 하겠죠. 자, 이것이 마치 감정을 이용한 거지 않을까요? 이게 즐거우면 계속 할 거니까 감정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한 가르친 지도자는요, 목표를 두는데 즐거움을 촉진을 하겠다. 참여자의 무엇으로서? 수단으로서. 이거는 동명사를 쓰고 있으니까 오브 뒤에, 명사 뒤에 오브를 쓰고 동명사를 쓰게 됐을 때 우리 동격의 뜻이라고 하죠. 걔네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계속 참여율, 이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죠? 제가 뭐라고 했죠? 티칭, 가르치는 사람? 지도자, 예. 지도자의 목표. 지도자의 목표는 즐거움을 촉진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즐거움을 뿜뿜하게 만드셔야겠죠? 참여자의 이거는 수단이 됩니다. 프로그램 지속 참여에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프로그램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너희들이 계속 학원을 오게끔 만들려면 수업이 재밌어야 되는데 전 칠판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긴 한데 아무튼간. 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지도자 같은 경우는 감정을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로부터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요. 이것도 있죠. 즐거움을 이제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얘네들 또 감정을 사용을 해요. 감정을 사용을 해야 참여자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볼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큐잉, 참여자들한테 어떤 화라던가 좌절이라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카디오 킥복싱 클래스, 이 유산소 킥복싱 클래스 동안에 듀어링 뒤에는 기관명사,
이거를 끓여내는 거죠. 단서를 주는 거니까. A에게 이런 느낌을 주다. 참여자들한테 이런 화라던가 좌절, 이런 느낌의 단서를 주면 이것은 어떤 거를 더 이끌어내게 되냐면 더 많은 노력의 펀치, 노력을 하겠다는 펀치라던가 더 강력한 킥을 하겠다던가 이런 거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감정에 대한 사용의 예시를 들어주죠. 예를 들어서 마치 참여자들한테 어떤 화, 좌절 이런 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킥복싱 동안에 화나고 좌절하는 기분을 이제 심어주게 되면 결국 이것 때문에 뭐가 오게 되냐면 펀치를 더 고민하고 생각해서 노력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킥 같은 경우도 더 강력하게 하게 됩니다. 이걸로 훨씬 더 효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명사 주어를 쓰고 있는 거고 이 리드 to를 썼기 때문에 뒤에는 결과를 쓰는 것이고 뭐 이런 겁니다. 자, 반대로 자, 요거입니다. 이거는 킥복싱이지만 킥복싱은 좀 약간 분노가 있어야 사람들이 막 뿜뿜하게 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요가 같은 경우죠. 요가 같은 경우에 강사들은요. 어떻게 긍정적인 감정이나 감정에 관련된 상태, 예를 들면은 공감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적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도록 하죠. 걔네들이 운동을 하는 동안에. 되시겠죠? 자, 요가 강사 같은 경우는 긍정적 마음, 그 다음에 뭐 공감, 요런 마음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적절한 마음이 들도록 마음을 학생들이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야 애들이 참여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요가는 약간 진정의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기에는 a number of many의 뜻이죠. the number of가 아니야. 그러면 이 친구 때문에 동사는 are를 쓰겠죠. 많은 방법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지는 be used to 부정사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는 뜻이죠. 수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된대요. 스포츠와 운동에서. 거기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뒤에 문장이 완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동격의 that도 생략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in which 같은 거,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지만 관계부사 how는 쓸 수가 없다.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스포츠, 운동 여기에서 우리가 수행력을 높이기 위해 결국에는 감정을 사용하잖아요. 이거 방법이 되게 많대요. 이렇게 마지막에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시인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도자의 목표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눴지만 결국에는 감정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그걸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어휘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이걸로 말하자면 어휘 관련 문제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휘 관련 문제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막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자, 가장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regarding이 혼자 쓰이면 about의 뜻이죠. 뭐와 관련된 거냐면 어떠한 측정 장비의 사용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이게 가장 근본적인 규칙이래요. 그 장비는 항상 읽혀져야 되는데 최적의 능력을 가지고요. 뭐와 관련해서? 정확성과 관련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 장비,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 장비를 사용하려고 해. 근데 이 사용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당연히 뭐겠어요? 네가 장비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이 장비가 정확성을 가지고 읽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측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읽혀져야 된다는 건 이 장비가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적의 능력을 가지고 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능력을 다해가지고 정확성을 가지고 읽혀져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뭔가 측정할 때 정확하게 측정해야 그 장비를 계속 쓸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정확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확성은요, 반영을 해주는데 the number, 수죠, 수. 디지털, 소수점의, 그죠? 소수점이라는 자릿수의 숫자에 반영이 돼요. 측정하는 자릿수의 숫자로 반영이 됩니다. 이 정확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정확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측정하는 값 있지? 측정 값의 자릿수로 결정이 돼요.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더비교급으로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죠. 얘가 더비교급 주어 동사. 더비교급 주어 동사. 그러니까 그 측정값이 더 많은 자릿수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은 측정값이겠죠. 이 측정값은 더 정확합니다. 얘의 위치는 여기겠죠. 얘의 위치도 여기일 것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측정값이 자릿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에는 어떻게? 정확하다. 정확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알아들을까 봐 예시를 들어주죠. 자, 측정값이 345.2인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더 정확합니다. 어떤 측정값보다? 345인치보다. 그래,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는 거야. 자릿수가 훨씬 더 많잖아. 345.2랑 인치, 그치? 그리고 345인치. 어때요? 자릿수가 얘가 4자리고 얘는 3자리잖아요. 얘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가주어, 진주어. 첫 번째 디지트. 오른쪽 데시멀 포인트, 장비의 데시멀 포인트가 소수점이거든요. 소수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첫 번째 자릿수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자릿수는 어떻게? 기록이 될 겁니다. 되죠?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소수점이니까 어쩌고저쩌고 해서 소수점에서 첫 번째 자리 여기 이거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거 기록. 땡. 예시 2번이죠, 이거는. 설명을 좀 더 할 거거든. 만약에 가능하다면 두 번째, 그러니까 데시멀 포인트, 이 소수점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두 번째 간,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을 가는 거야. 하나, 두 자리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숫자, 이제는 이 숫자가 기록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더 정확하니까 이걸 기록할 거래.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따라서 실험실에서 일하는 한 사람들은요, 노력을 해야 한대요. 가장 많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을 얻도록. 이거는 가능한 한. 무엇으로부터? 어떤 장비든 사용되어지는 것이 어떤 장비든지 간에. 그것이요, 디지털이든 넌 디지털이든. 여기서 말하는 it은 장비겠죠. 요거는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라고 하는 문장을 적어야 하죠. 그거를 whatever device로 쓰고 있어. 이게 복합관계의 대명사이기도 한데 복합관계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복합관계 형용사라는 얘기는 뒤에 이렇게 명사를 붙여 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붙여 쓰더라도 우리가 얘가 관계 대명, 이 의문사처럼
이 관계 대명사처럼 왓절처럼 생각을 하면 뒤에가 불완전하죠. 여전히. 그죠?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whatever만 생각하지 말고 whatever device까지 같이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해서 우리가 뒤에가 불완전한 거 생각하면 되죠. 주어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복합관계 형용사, 복합관계 대명사 뭐 같은 맥락이긴 해요. 얘네가 사용되어지는 어떤 장비가 사용되어지던지 간에 그것으로부터 가능한 한 디지털의 숫자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디지털 장비는 우리가 디지털 장비이던 비디지털 그러니까 우리 수동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뭐 띡 예를 들면 제가 요새 집 때문에 측정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여기서 뭐 딱 누르면은 레이저 딱 쏘면서 거기에 막 숫자가 찍히는 자동적인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줄 잡아가지고 늘려가지고 재는 것도 있잖아. 디지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딱 누르면은 저기까지 레이저가 쏴지면서 번호가 숫자로 따다닥 기록되는 게 디지털이고 비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줄자 뽑아가지고 재는 게 디지털이겠죠. 예를 들면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실험실에 노동자라면 노동자 웃기지만 근로 작업자라면 얘는 어떻게? 많은 자릿수 얻도록 노력해야겠다. 왜냐면은 그래야 정확성이 가까워지니까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괜찮죠? 자, 표준화되어진 학교의 수학 커리큘럼은 더즈나 스트레스, 무엇을 충분히 강조하진 않냐면 대절 이하를 충분히 강조하진 않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조하지를 않죠. 그래요? 표준 학교 수학 교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잖아. 여기서는 우리 수학이라고 하는 거 추상적이래. 이거 말하니? 아니죠. 추상적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합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수학은 딱 떨어지는 거야. 객관적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문과, 이과 나눌 때 나는 딱 떨어진 게 좋아. 그래서 이과를 가겠어. 뭐 이런 애들도 많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주의죠. 자, 수학자들은요. 어떻게?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만 그런데 걔네들이라고 하는 건 수학자들이겠지. 이 수학자들은 목표를 둡니다. 이 특정한 물체들을 클러스 투게더 모아가지고 한데 모아가지고 걔네들을 연구를 하는데 걔네들 모두를 동시에 연구를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한대요. 이게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걔네들의 목표는 이거 두 개래. 1번, 2번. aim 뒤에는 투부정사, 무엇을 목표로 두다. 목표로 두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얘한테도 to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수학. 근데 수학자들이 하는 공부를 보니까 수학자들의 특정한 대상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랑은 조금 다르게 얘네들 이 대상들을 한데 모읍니다. 한데? 다 뭉쳐요. 뭉치고요. 뭉쳐서 동시에 연구해요. 개별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한데 뭉쳐가지고 다 같이 보고 연구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문장. 이렇게 다 같이 뭉뚱그려서 연구를 하는 것이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겠죠? 이유인즉슨 걔네들은 증명을 하는데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한대. 오직 한 번. 그 물체의 전체 범주를 위해 오직 한 번의 속성을
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뭐 하는 대신에 각각의 물체를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대신에. 요거 같은 경우는 시간과 이렇게 뭉쳐서 연구를 하는 게 시간과 노력의 절약이 일어나요. 그죠? 절약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준 거야. 이유. 걔네들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지금 여기서 걔네들은 수학자들이겠죠? 그죠? 네, 수학자들은 증명을 합니다. 속성들을. 오직 한 번. 그죠? 물체의 전체 범주를 위해서 오직 한 번, 하나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죠? 한 번 딱 증명하는 거야. 속성을 위해서. 범주 안에 넣고, 이 클래스, 말하자면은 구별? 계층?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체로 구별을 해가지고 속성을 증명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심지어 더 중요하게 이것은요. 이것은 직접 문장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직접 문장 요거 있죠.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표시할까요? 얘네 같은 경우가 보장을 해줍니다. 뭐를 보장을 해주냐면 every 뒤에 단수명사 그리고 단수동사 이런 거를 보장을 해준대. 뭉쳐서 연구를 하는 게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기도 하지. 두 번째는 어쨌던가 우리가 지금 같이 뭉쳐놨잖아. 뭉쳐놓은 거를 이제 범주화, 개별화, 객체, 범주 이런 거라고 얘기하죠. 이 범주 내에 있으면 그 모든 물체들이 범주 내의 모든 물체들은 특정한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을 보장을 해요. 심지어 그 물체들, 앞에 있는 이 물체들이 어떤 거냐면 아직은 정의되어지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이거 다 몰라. 이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직은 모른다고. 아직 다 정의된 건 아니야. 정의되진 않았지만 이 물체가 그 범주 안에 들어있어? 그럼 걔도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종종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편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심지어 그래서 약간 느낌이 토마토 이런 느낌인가? 뭐 이거는 비유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수학적으로 뭔가를 비유하기 좀 그렇겠지만 토마토 같은 경우가 약간 과일도 아닌 것이 야채도 아닌 것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랬을 때 얘네들 그럼 어디다가 아직 정의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이 아이의 특성적으로 뭔가 과일과 관련이 있다면 과일 코너에 야채와 관련이 있다면 야채 코너에 뭐 야채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을 하길 원할 때에도 중요한 물체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라고 증명을 하길 원할 때에도 걔네들 수학자들 같은 경우는 대신에 무엇을 증명하냐면 그것이 그죠? 그냥 그것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었던 이 중요한 물체 있죠? 중요한 대상? 그 물체가 어떠한 이 범주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범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그 범주에 속해져 있다라는 걸 증명하면 된다는 거죠. 되시겠죠? 자, 요런 상황이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아직 정의를 되지 않았던 모든 물체에 대해서도 이제 알 수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주 얘기하지만 수학자가 특정한 중요한 대상의 행동이죠. 특정 방식으로 얘가 행동을 하고 있어. 그랬을 때 이걸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이 대상이 어떤 그 객체, 어떤 범주에 속해 있는지 이거를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할 거야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객체와 범주는 우리가 이미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 안에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기 안에 있다라고 증명이 되면 얘도 이런 행동을 하겠구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따로따로 하나씩 걔의 행동을 분석하고 증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안에다가 넣고 찾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사하게. 그래서 우리는 추론을 합니다. 어떻게 추론을 하냐면 이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추론을 한대요. 그래서 모든 과일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과도 과일이기 때문에 과일은 반드시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추론이 비슷하게 증명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예가, 비슷한 사례가 마치 일상에도 있다. 수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일상에도 비슷한 예시들이 있어. 그게 바로 모든 과일은 씨앗이 있고, 그리고 사과는 과일이야. 그러면 증명이 되죠? 뭐가? 아, 그러면 사과는 과일이니까 씨앗이 있겠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뭔가 씨앗이 있음을 증명하기보다는 사과 안에 씨앗이 있다는 걸 요걸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과가 과일이라는 범주 안에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까 토마토의 예시가 헛된 예시는 아니었군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위약 효과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대요. 환자의 믿음을 유발할 때 실제로 약 속에서 그가 복용하는 실제 약에 대한 신뢰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속임수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이제 위약 효과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위약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있으려면 위약 효과에서 필요한 건 바로 믿음입니다. 그죠?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속임수가 필요하대. 뭐 하려고요? 환자의 약의 신뢰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죠? 이게 위약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환자가 먹는 약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걔한테 어쨌든간 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가 얘기 나왔으니까 좀 볼게요. 테드 이 사람은 플라시보 리서처로 하버드 대학에서 유망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어떤 가능성이냐? do away with, 제거를 하는 거야. 속임수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다고요. 이게 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겠죠. 이게 속임수가 너무나도 필수적인데 이 사람 반대로 하버드의 그 연구자의 실험을 한 겁니다. 어떻게? 속임수를 제거하겠다. 이게 속임수가 필수가 아닐 거야 라는 이제 기조를 가지고 있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는요,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업프론트, 코앞까지. 그러니까 완전 확실하게 전면에다가 이야기를 하죠. 텔은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2개 적어요. IO, DO. 확실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니네들 위약이라고 하는 거를 복용할 거야 라고 환자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니네가 먹는 거 위약이야.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요. 실험에 대한 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재채기를 했어요. 자, 환자에게 위약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솔직히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 이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걔네들은 환자들이죠. 환자들한테 뭐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지. 위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how라고 하는 친구는 뒷문장에 형용사와 부사가 있을 때 먼저 끌어다 놓죠. 얘 같은 경우는 비동사 뒤에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져다 놓은 겁니다. 위약이라는 것도 설명을 하지만 어떻게? 위약이라고 하는 것이 위약이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도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위약이라는 것도 효과가 있어, 효력이 있어 라고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대장성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한 실험에서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 대략적으로 57%의 사람들이죠. 이 공개적인 플라시보 치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환자들이겠죠. 환자들의 59%가 개선되어졌다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무엇과 비교했을 때 그러냐면 35%의 통제 집단과 비교했을 때 그렇고요. 이 통제 집단은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이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결과를 써주잖아요. 결과. 지금처럼 공개 위약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통제 집단이 있습니다. 통제 집단 같은 경우는 치료를 안 받았죠. 그랬을 때 얘네 같은 경우는 59%가 개선되어졌고 향상되어졌고 나았다는 얘기겠죠. 얘네 같은 경우는 35%가 나아졌어요. 자,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조금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씀이라고 하는 친구 이형식이다 보니까 뒤에 형용사 그렇게 큰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걔네들은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걔네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과들이 어떤 점을 명료하게 해주냐면 플라시보를 주는 것이 위약을 주는 것은 isn't not the same. 똑같진 않습니다. 어떤 거랑 얘가 지금 비교를 하는 게 앞에 있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이 똑같아야 되죠. 원래 the same as라고 하잖아. the same as를 가지고서 앞에 있는 A와 B를 비교했을 때 A와 B의 형태가 동일하게 생기셔야 돼요. 지금 A가 동명사로 쓰여졌으니까 B도 동명사로 쓰여진 거죠. 플라시보를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는 똑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똑같지가 않죠. 이 플라시보 주는 거, 위약 주기, 아무것도 안 하기. 어때? 얘네들은 똑같지가 않다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내용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문이 짧은데도 내용이 있을 게 다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정리를 잘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